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뒤를 캐지 않는 이상 알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이면서 다른 곳에 근로자로 들어가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세무사님,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 근로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이거 가능한 건가요? 당연하죠. 사업자인 사장님들이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들어가는 거 전부 가능합니다. 우리가 투잡, 쓰리잡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투잡, 쓰리잡이 꼭 근로자로 여러 군데 들어가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능력이 좋은 사장님들을 보면 사업소득도 여러 개 있고 근로소득도 2개, 3개 이렇게 있는 사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개인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도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회사는 꼭 개인 사업자만 말하는 건 아니고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은 법인 사업자를 추가로 내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근로자로 들어가게 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로소득이 생기면은 근로소득도 있고 다른 사업소득도 같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근로소득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자로 본인이 들어간 회사에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내 사업자의 1년 소득을 합산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연말정산 때 만약에 회사의 공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하면서 그때 공제 서류를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하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그렇죠. 일단 종합소득세는 내 주민등록번호로 생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건데요. 이 소득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누진세율이라고 하죠. 즉 소득이 올라가면 세율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사업자가 똑같이 6천만 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한 분은 근로소득이 4천만 원 더 있다고 가정하면 6천만 원의 사업소득만 있는 사장님은 24%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6천만 원의 사업소득에 근로소득 4천만 원이 더 있는 사장님은 총 1억 원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자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4대 보험도 여쭤보시는데요. 근로소득을 두 군데서 받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면 4대 보험은 한 군데만 내면 되나요? 아니죠. 두 군데서 월급을 받으면 월급 받는 곳에서 전부 4대 보험을 내셔야 합니다. 4대 보험이라는 게 내 월급의 일정 퍼센트를 내는 거잖아요. 대략 근로자 부담이 뭐 어떤 공제나 이런 게 없다고 했을 때 한 월급의 9%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은 한 회사에서 500을 받으면 500에 대한 9% 정도를 내게 될 텐데 B는 250씩 두 군데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250에 대한 9%만 내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 한 발 더 나가서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 근로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요. 사업소득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4대 보험을 내는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4대 보험을 내는 직원이 있는 경우엔 직원의 급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만큼 사장님도 급여를 받는다고 봐서 직장 가입자로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과 근로소득 둘 다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되고요. 4대 보험 내는 직원이 없는 경우엔 지역 가입자가 돼서 근로소득에만 4대 보험을 내면 되는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근로소득 말고 내 사업소득이 2천만 원 넘는다고 하면 2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안 넘으면 안 내도 되시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세금 문제 말고 혹시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들어갈 경우 다른 문제는 없을지도 여쭤보시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 않아요. 소득이 아주 높아서 국민연금 상한선에 걸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뒤를 캐지 않는 이상 알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이면서 다른 곳에 근로자로 들어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들어가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 텐데요. 이 계약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나 좀 규모가 있는 기업 그리고 기술을 요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겸업이나 겸직금지, 비밀 유지 등의 규정을 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만약 이런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겠죠. 규정에 이런 게 없다
없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고요. 사장님들 중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죠? 법인의 대표님이면서 개인 사업자가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과는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에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그것과 개인 사업자에 있는 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이 사업 초기이거나 개인 사업장의 소득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서 법인의 급여를 낮추거나 무보수로 결의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여기에 더해서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서 부모님 또는 사돈댁에 어떤 사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것도 전부 다 가능한 이야기죠. 다만 가족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실제 근무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어 놔야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사업자가 다른 곳에 근로자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지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홈페이지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두텍스 TV에서 세금과 관련된 유익한 내용들을 매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모두 좋아요, 모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